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상황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전일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이 이틀 빠졌다가 하루에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어요. 나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1% 정도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또 수요일 날 크게 빠졌기 때문에 5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당 반등이 좀 못 나왔어요. 그렇군요. 장중에 한 27포인트 정도까지 반등하면서 3,2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올라왔지만은 네. 결국은 전강 후약으로 좀 끝나면서 부진한 흐름으로 좀 끝났는데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뭐 특별한 게 우리 증시가 밀렸던 부분 요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네. 장중에 나스닥 선물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였던 것 자체가 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의 하락 부분 자체를 어제 약간에서 선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부진했던 부분 자체는 수급에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들이 50포인트 빠질 때도 많이 팔았지만 어제도 많이 팔았어요. 공통점이군요. 그렇죠. 2천억 정도 전후에 좀 매도가 좀 나왔고 네. 반면에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수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미 있는 또 반등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해서요. 네. 전반적인 수급에 좀 힘이 좀 많이 약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코스피가 안 좋다 보니까 대형주는 거의 보합이었는데 네. 중형주가 많이 떴어요. 1.2% 떴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대형주가 안 가서 지수가 안 오른 겁니까? 양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거의 안 오른 반면에 중형주가 1.2% 올랐다. 중형주 쪽. 수급적으로 앞서 대형주는 팔았다고 했었는데 네. 중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880억 샀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도 670억 샀어요. 지금 그쪽이 괜찮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형주도 거의 1%대까지 상승했으니까. 이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장이라는 거죠. 결론은 해서. 그렇게 되는군요. 어제 수급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화학업종하고 철강, 소재 쪽에 그래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게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운수창고 업종이 요즘 해상 운임 지수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해운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이입됐고요. 그다음에 건설 기계 쪽 강세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지수가 빠졌던 것 자체는 제약주 중심의 성장주들이 약세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급은 좋았는데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어제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상위 종목 중에서 알테오제는 제외하고는 시전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으니까. 네. 코스닥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도 대형주 약세를 보는 자체는 삼성 바이오릭스가 3% 좀 빠졌고 넷마블이라든가 셀트론이라든가 성장주들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가치주가 더 낫다는 것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엔 가치주 장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치주 중심의 장세는 맞아요. 또 개별 종목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가치주 내에서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건자재, 건설 기계 쪽과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 장이 펼쳐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전략 얘기하는 자체가 가치주 중심의 가치주 우위에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 장세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흐름이 전일에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주요 종목들 좀 특징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장세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종목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6% 가까이 좀 반등을 했는데 상승했는데 요즘 거의 신고가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패널 가격이 계속 강세고요. 최근에 보면서 자체가 이제 애플이 향후에 이제 뭐 폴더폰도 출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소형 OLED를 채용을 늘려야 되는데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부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LG 디스플레이 쪽에 비중을 작년에 아마 2,500만 대 정도의 애플에 공급했던 것 같아요. 5천만 대 정도 늘리고 대신 애플이 다각화시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요즘 해운 업종들이 특히 BDI 지수와 관련된 것들이 급등입니다. 네. BDI 지수가 전일 하루에 9.9% 이상 떴더라고요. 배가 없어서 지금. 이게 펜오션이 움직인 것 자체가 요즘 BDI 지수가 전에는 이제 HMM과 관련된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올랐는데 물론 최근에 컨테이너 업종 지수 다시 배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펜오션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요즘 업황이 펜오션 작가가 비정형화된 물건을 실어나지 않습니까? 철광석이라든가 곡물이거든요.
요즘 철강 회사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도 네. BDI 지수와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또 네. 곡물 가격도 급등이거든요. 아. 옥수수라든가 오늘 관련 또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네. 뭐 사료라든가 종목들 네. 이런 영향 때문에 페노션이라든가 대한해운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예금 투자가들 집중적인 매수가 입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최근에 좀 소외를 받던 대한유라든가 롯데케미칼이 좀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 화학조. 폴리시리콘 강세에 따라 가지고 OCI가 10% 넘게 급등했고요. 태양광이군요. 그다음에 KCC가 건자재 대표적인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앞서 뭐 사모펀드 관련 뭐 이슈도 있었지만 네네네. 실적입니다. 아, 결국은 실적이군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KCC 글라스를 제가 추천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많이 떴습니다. 그 신고가인데 어. 제가 보기엔 KCC가 뭐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당 네. BPS가 50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30만 원이거든요. 실적도 뭐싼 주식이기 때문에 업황 호조와 함께. 그다음에 어제 실적 발표된 포스코 강판이 실적 발표하자마자 상한가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포스코의 실적 호전에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요즘 철강 업황이 좋다 보니까 빠르게 실적 발표에 올라갑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가 제가 이 시간에 추천해 드렸었죠. 어제 급등이 좀 나왔고. 그렇군요. JC 케미칼이 환경 관련 종목이거든요. 친환경. 제가 이제 친환경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애경유와 JC 케미칼 어떤 부분이냐면 친환경 관련 소재인 바이오 디젤 첨유량 자체가 증가돼요. 정부의 어떤 탄소 배출 억제에 따라 가지고. 아, 그 소재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 애경유화도 거의 신고가 나오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어제 대규모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LNF가 강세를 보였다고 좀 받아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이제 과연 그 중소형주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에 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오늘장 전략은 일단은 최근에 약간의 또 시장 친화적인 이제 환경이라고 했었는데 네. 최근에 코로나도 확산이 좀 되면서 그는 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악재였던 거고요. 단기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또 간밤에 미국 쪽에서 뭐 세금 인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춤거리고 있는 쪽인데 근데 시장의 추세를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다만 속도 조절 요인으로 작용한다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번 주 뭐 4월 말 개인적으로 생각한 종합주까지 3,300까지는 타치하기 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못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좀 낮춰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주가는 안 빠진다. 하방은 지지가 된다. 그 근거는 간밤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수가 또 최저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제 지표는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좀 네. 표를 좀 잠깐 보시면 이번 주에 발표된 기업들 중심 본다면 다 국내 기업들 실적 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현재까지 국내 발표된 실적들을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쪽인데 가이던스가 존재하는 기업 약 20여 개 종목이 발표가 되는데 거의 뭐 8, 90% 정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실적이 좋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략이기도 한데 네. 어제 자동차 종목들이 다 실적이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예. 은행주도 20% 정도 예상 실적보다 그렇죠. 상향 실적이 나왔음에도 못 가는 이유가 어떻게 제가 봐야 어닝신의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할 때 네. 현재 실적도 또 중요하지만 향후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 그래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네. 제가 철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에요. 건설과 건자재. 철강 건설. 근데 자동차는 실적 좋게 나왔지만 어제 못 올랐어요. 네. 오늘 또 못 갈 겁니다. 그렇군요. 예, 2분기 실적이 칩 부족에 따라 가지고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지만은 네. 칩 공급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이 지지가 된다. 네. 예,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실적이 지금 단기 순위 자체가 지금 141종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하방이 지지가 되는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답보 상태니까 여전히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앞서 네. 얘기했다시피 가치주 내외 중소형 종목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관심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쪽이죠. 제가 뭐 업종은 제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 그렇습니다. 업종 내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 쪽인데 반도체는 장비 업종이다 쪽이고 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지만은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올라갔던 반도체 종목도 오히려 빠졌어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다음 삼성전자가 조만간 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조만간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네.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 업종이 앞서 포스코 강판이 실적 발표하자마자 상한가 갔거든요. 네. 포스코 강판이 상한가 갔다는 자체는 강판 쪽이거든요. 그쪽에 연관된 종목이 KG 스틸이라든가 종목들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런 쪽을 네. 봐야 되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하학업종 같은 경우는 중소형 종목들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친환경 관련 보셔야 될 것 같고 건설 관련 쪽은 제가 여전히 건설 쪽 보셔야 되고 네. 건설 기계 어제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기계 어제 급등이 나왔고 제가 이 시간 언급해 드렸고 그다음에 DY 파워가 지금 조정 받았는데 그것도 기업까지 가져야 언급하셨던 될 것 같고요. 거. 그다음에
건자재 쪽에 네. 건자재 쪽 관련 종목 쪽 이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KC 글라스보다는 이제는 KCC라든가 이건산업이라든가 뭐 종목들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지구에너지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 쪽인데 이쪽에 하고 여전히 있죠. 포커스고 그다음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오늘 뭐 구리라든가 니켈이라 종목도 쉬었지만은 고물 가격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업종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계속 이렇게 바뀌지는 않고 있다. 이제 그 안에서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은 어떤 업종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관심은 친환경 쪽에 좀 관심 좀 가져보자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일일보 지금 현재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시가스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세계 정상들이 40여 개 정상들이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쪽인데 그렇군요. 앞서 뭐 얘기가 나왔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 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도까지 50% 정도 줄인다고 그랬고 2050년도에 탄소 중립화를 달성한다고 그랬고 다 올렸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준을. 20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30년도 가면 24.4% 정도까지 상향시켜 가지고 조만간 유엔에 보고가 올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자체가 추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요즘 뭐 모든 기업들 자체가 탄소 배출 자체가 이슈거든요. 친환경 이슈지 않습니까? ESG도 그렇고. 그래서 ESG 자체가 향후에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유럽적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관련된 종목들은 뭐 단기 이슈보다는 오늘 제로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도 봐야 되겠지만 펀드멘탈 자체가 좀 중요하다. 이쪽에서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뭐 신재생에너지 쪽이고 뭐 쪽이지 않습니까? 이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신재생에너지 쪽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예컨대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목표 주가 이제 9만 원대 정도 잡아드렸어요. 6만 8천 원부터. 근데 8만 8천 원 정도까지 근처까지 가다 밀리고 있는 쪽인데 당분간 종목은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되고 9만 원 목표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S 베어링은 제가 3만 2천 원대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CS 베어링은 3만 6천 원까지 목표 주가 잡아드렸던 거니까 여전히 그렇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언급해 드렸던 게 제가 에코프로 있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는 이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자체가 다음 주에 그 기업 분할 이슈로 인해 가지고 거래 정지당한다 했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하신 분들 제가 기업 분할 받으시라고 그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7만 원 목표 잡혀야 되기 때문에 7만 원 거의 왔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기업 분할 받은 이후에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달 정도 전후해 가지고 정지가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 내에 현금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종목들 중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좀 AS를 좀 받아볼 만한 종목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오늘 관심 가져본 종목은 두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하나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좀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해양 쪽이죠. 그렇죠. 4만 8천 원대부터 바이든 정책 인프라 투자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 제가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주가가 좀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전일 OCI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는데 미국의 친환경 정책의 가장 수혜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주택이라든가 상업용 쪽에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 자체는 기후 협약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단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실적도 함께 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이 지금 가이던스가 지금 2,200억인데 원래 1,900억이었거든요. 계속 상향 조정이 좀 되면서 2,200억까지 올랐는데 지금 2,400억 정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니까 이 정도 나오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렇군요. 연간 영업으로 따지면 거의 1조 원 정도가 육박을 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예산은 뭐 친환경 관련 쪽으로 회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니까 뭐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수전의 생산도 2023년도 가면 생산하거든요. 친환경 관련 쪽으로 회사가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경 부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예상했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이 좀 바뀌었나요? 가격 전략은 지난번에 제가 4만 8천 원대 언급해 드려서 5만 6천 원 잡아드렸었는데요. 현재 5만 원대 정도 전후해서 매수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월 달에 고점이 5만 8천 원이거든요. 증권사에서는 일부 뭐 7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해 놓고 있는 쪽인데 약간 대형주 성격이니까 5만 8천 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종목은 뭐 이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이건산업입니다. 이건 이제 목재 쪽이죠. 목재 쪽. 어묵 선물 차트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급등하고 있는 그렇죠. 거. 원자재 가격 급등의 대표적인 게 폭등하고 있는 게 제가 어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급등입니다. 계속 상승입니다. 변함없네요.
과거에 2000년도 이후에 평균치 대비 지금 4배 가까이 폭등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뭐 300불 정도 됐던 게 지금 1,300불이거든요. 예사가 해외 쪽에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고 네. 또 미국에 이게 원목 가격 급등에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이라고 했으니까 예사가 미국과 가까운 칠레 쪽에 해외 법인이 이미 진출해 있고 그래서 미국과 칠레 간에 상호 FTA가 체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목재 시장에 상승을 주다 보는 미국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이거든요. 글로벌 시장에 여러 가지서 원목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자산 가치의 PBR도 1배 미만이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전히 관심권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11,000원대 언급해드렸다 지금 12,000원 신고가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네. 당시 제가 목표 주가를 16,000원 잡아드렸거든요. 충분히 이 종목 월봉상으로 본다 한다면 뭐 3, 4년에 한 번씩 뭐 2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이런 또 건자재 상승 사이클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상하지 않겠는가. 12,000원대에서 매수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11,000원, 1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좀 관심이 있었는데 놓쳤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